이제 목재가 좋은 10가지. 앞에서 이제 목재가 좋은 것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야, 이거를 좀 국민들이 눈에 떡 들어오게 좀 뭔가 좀 만들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저희 국립사립과학원에서 목재가 좋은 10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리플렛으로 만들어갖고 어마어마하게, 저는 제가 이렇게 탑처 같은 데 갈 때 이거를 이렇게 한 100장씩 갖고 가서 돌립니다. 이런 것들 좀 집에 애들이 있으면 애들한테 좀 보여주고 하십시오. 첫 번째,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앞에 공익적인 여러 가지 그 기능을 얘기를 했죠. 온실가스 흡수, 저장, 뭐 물론 여기 이제 산업 규모가 한 46.5조 산업 규모도 있지만 이런 공익적인 기능까지 포함을 해서 연간 약 한 70조 원 정도의 환경적, 사회적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1인당 국민으로 나눠봤을 때 1인당 약 136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저희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탄소 저장고. 뭐 우리 여기 지금 뭐 19평짜리 목조주택하고 41평짜리 목조주택을 줬을 때 연간 약 승용차 18대가 발산하는 그런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지 않는 거와 같은 역할을 한다. 밑에 41평짜리에는 45대.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저장. 요거는 이제 탄소 방출하는 걸 갖다가 지금 뭐 대신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 요 탄소 저장량이라는 거는 목조 주택을 정하면 그게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원소 분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목재 안에 탄소, 산소, 수소 주로 그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 목재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50%, 그 다음에 산소가 약 한 46%, 수소가 약 4%, 이제 뒤에도 한번 나와요. 그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탄소가 50%를 했을 때 이 목재가 이렇게 태워지지 않고 이렇게 있는 한은 탄소 50%를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방출하지 않고. 나무를 베지 않으면 지금 지구온난화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베고서 새로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면 호흡이 줄죠. 호흡이 줍니다. 호흡량이 적어져요. 나이가 들면. 그게 이제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한 40대부터 50대 이제 더 이상 성장을 안 하고 이제 좀 노년기로 접어들면서는 나무도 똑같습니다. 벌기령이라는 게 있죠. 우리 산림청에. 벌기령이 뭐 수종마다 30년, 50년 뭐 여러 가지인데, 벌기령을 보통 지나고 나면, 물론 뭐 바이오매스 태양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고 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을 하는데, 계속 하긴 하는데 그게 이렇게 수직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렇게 커브가 거의 이제 하다가 어느 부터는 떨어집니다. 이게 생명을 갖고 있는 뭐 바이오매스뿐만 아니라 인간도 그렇고 동식물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무를 심으면 어린 나무들은 처음에 엄청 광합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어마어마하게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무가 이제 한 40년, 50년 되면 이제 더 이상은 호흡을 안 하고 그냥 자기 생명 유지하는 정도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장 자체도 더디고 호흡 자체가 더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는 어느 정도 국토 녹화 성공국이에요. 이 정도 되면 울창해요. 제가 봐도 다른 외국을 나가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울창한 나라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매년 한 2,200에서 2,500만 입방이 계속 순증을 해요. 순증을 한다는 얘기는 이 밀도를 유지를 하면서 그만큼 자연적으로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2,500만 입방 늘어나는 것 중에서 한 3분의 1은 써도 3분의 1 해봤자 한 1,500만 입방 정도 쓰고 1,000입방 정도는 자연주로 쓰는, 매년 1,000입방 정도가 증가하면 지금보다 훨씬, 그리고 그 1,500입방은 배에서 이용을 하고 거기다가 새로운 나무를 심으면 이산화탄소 흡수 저장이 훨씬 좋아져서 지구 환경에 더 좋은 건데, 근데 더군다나 우리 나무는 탄소 제로. 탄소 제로라는 의미가 유엔에서 나무는 자라면서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배더라도 그 자라는 동안에 그런 이 지구상에다가 유리한 어떤 효과를 냈기 때문에 너는 배더라도 탄소 배출이 아니다 라고 전 국가가 합의해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 제로인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재를 만약에 쓰게 되면 그 자체가 순수하게 탄소를 저장을 하고 그 소재 대신에 철근 콘크리트를 쓰는 대신에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목재는 알차게 쓴다예요. 배에서부터 나중에 뭐 모든 것까지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제재목 보드리 펄프 목재칩 이런 용도로도 쓰고 그러기 위해서 뭐 쓰는데 한 61%는 재활용이 됩니다. 목재만 한번 쓰고 난 다음에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재목으로 만들었다가 제재목으로 이제 집을 지었다가 기둥 풀어갖고 부셔갖고 보드리로 만들고 뭐 좀 안 좋은 종이 뭐 우리 신문용지 같은 경우는 한 10번 써요. 아세요? 우리 A4 용지 그 지금 앞에 있는 A4 용지를 갖고선 A4 용지 자체도 요즘에는 재활용 펄프들이 들어갑니다. 거의 천연 펄프만 갖고 쓰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돌고 돌아서 신문 용지 같은 경우에는 한 10번 정도 쓴 그것들이 신문 용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물론 뭐 천연 펄프를 조금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정도로 재활용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뭐 소각을 시켜갖고 에너지 전환으로도 사용을 하죠. 물론 요즘에는 뭐 칩이나 뭐 우리 그 수각구기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에너지원 공장이나 발전소나 이런 데로 들어가는데 근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용도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이제 관리소나 뭐 이런 데 가보시면 뭐 수각구기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도로변으로 끄집어내는 거 정도는 어느 정도 뭐 수지 타산은 안 맞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져오는데 대부분은 그냥 산속에 그냥 방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끄집어내서 뭐 어차피 에너지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석유, 석탄, 가스 쓰는데 우리 그 산속에다가 버려놓으면 그거 결국은 미생물이 분해하고 그러면서 이산화탄소 발생을 합니다. 산불 나면 그거 산불 불쏘시개 역할을 합니다. 그걸 인건비가 좀 들더라도 끄집어내서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 발전소에다가 공급을 해주면 그 조그만 것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모이면 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소득으로 연결이 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에너지 전환은 뭐 이런 우리가 캐스케이드라고 얘기합니다. 폭포처럼 제일 비싼 가격에 좋은 재질로 쓰다가 단계적으로 캐스케이드 폭포처럼 단계적으로 쓰자. 알뜰하게 씁시다. 그게 지금 우리 지금 목재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목표고 마지막에 폐기된 부분은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요즘에는 밑에 이제 매립을 거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써든가 해야 돼요. 매립지가 없어요 이제는. 네 번째, 뭐 이거는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뭐 목재가 노출되어 있는 공간에서 뭐 이 정도 노출도가 낮은 경우에 비해서 이런 환경 만족도, 업무 만족도, 뭐 어떤 개인의 낙관적인 성격, 뭐 자신감, 스트레스, 집중력 이런 것들이 유의미하게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소관하고 있던 과에서 했던 업무들입니다. 실내 목재의 어떤 이런 사용했을 때 천식이라든가 아토피 피부 개선, 뭐 아토피 피부 같은 경우도 약 10에서 45%, 천식 같은 경우도 약 뭐 많게는 한 45%까지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유아들,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그 아토피에 대해서 되게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목재를 사용한 공간에서 요즘에는 뭐 의대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인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런 뭐 목재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집먼지 진드기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약 뭐 75%, 78%까지 저감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요것도 지금 우리 여기 공학과 목재 사진과학원의 공학과에서 오신 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 쪽입니다. 내화 관련된 이게 이제 우리가 목재를 많이 쓰자, 좀 큰 건물에서 쓰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층화가 되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목재가 불에 약하다라는 어떤 그 국민들의 인식이 좀 강해요. 물론 우리가 목재가 다른 철이나 콘크리트나 이런 데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소재 자체만 봤을 때는 그렇지만 강도 손실률, 뭐 우리 예를 들어서 뭐 남대문이라든가 뭐 이런 뭐 큰 건물들,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데서 화재 나면 그런 스티로폴이라든가 이런 플라스틱류 이런 쪽, 그다음에 철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느 인계점이 넘어가면 그냥 푹 주저앉아 버려요. 근데 목재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부터 이런 서서히 그거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오래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강도 손실률이 철근에 비해서 약 뭐 한 3분의 1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뭔가 이렇게 우리 그 뭐라 그러죠? 응급 상황에서 이렇게 피할 수 있는 코어 타임이라고 하나요? 네? 그러니까 대피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여유를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뭐 목재 같은 경우에 그 발생되는 연기 자체가 그렇게 사람이 뭐 스티로폴이나 이런 플라스틱류에서 발생하는 그 가스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플라스틱이나 이런 데서 발생되는 연기 마시면요 바로 그냥 쓰러집니다. 이 충격이 오기 때문에. 근데 목재에서 발생되는 거는 우리가 뭐 맵고 그런 거는 있지만 우선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재 건축물을 이용을 하는데 이런 장점이 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철근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한테 비교해봤을 때 강도적인 면, 이게 뭐 지진이라든가 이런 거에 견뎌낼 수 있나, 하중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국토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산림청에서도 이런 그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기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10층 이상 가려고 그러면 이 정도 뭐 강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R&D를 진행을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서 이제 10층까지는 이제 오케이가 됐어요. 뭐 아까 뭐 계속 열전도율 얘기를 했는데 뭐 목재를 갖다가 건축을 하게 되면 이런 열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뭐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평균 건축 공사 기간이라든가 공사 비용 자체가 다른 소재에 비해서 예전에는 철근 콘크리트 비용은 보통 우리가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철근하고 콘크리트는 보통 한 400, 평당 한 400 정도면 집을 짓는다 그러고 목재는 한 600, 550에서 600이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이게 역전이 됐어요. 철근 콘크리트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뭐 요즘엔 뭐 물론 뭐 그 안에서도 어떤 소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틀리지만 목재도 한 600 정도 그 정도면 짓는 것 같아요. 이 건축 공사 기간 같은 경우에는 뒤에 제가 한번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뭐 공사 기간 자체가 짧아지면 그만큼 비용은 낮아지겠죠. 그 기간이 결국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수명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우리나라 게 아니고 카나다 FPI 이노베이션 리포트라 그래갖고 카나다 쪽인데, 근데 뭐 궁극적으로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건축물 수명이 50년 이상 쓴 비율로만 지금 따졌는데 지금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에 비해서 확실히 많다라는 게 지금 일반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목재가 좋은 10가지 이유를 저희가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